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. 지난 시간에는 그 세로토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. 이 세로토닌이 이런 장과 뇌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물질이다 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었습니다. 오늘은 히스타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엄청 복잡하죠, 그죠? 준비하면서도 이건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, 히스타민. 사실 이 히스타민이라는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뭐 두드러기나 아니면 가려움이나 아니면 뭐 감기나 비염약을 보시면 뭐 항히스타민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좀 친숙하실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이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? 뭐 항히스타민제가 뭐야?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사실 상당히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자체는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.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요. 면역 작용을 뭔가 면역이랑 아니면 염증 작용을 이렇게 매개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신경계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유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도 아주 간략하게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도표화 시켜 놓은 거지만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히스타민이 중추신경계, 심혈관계, 피부에도, 그다음 호흡기 쪽에도, 그다음에 자궁이나 위장 쪽, 내장기 쪽에도, 그다음에 면역세포인 그런 어떤 백혈구나 아니면 골수에 작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뭐 조혈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만 세포라고 하는 그런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그런 세포들의 어떤 분비나 이런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역시 이 히스타민도요, 그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이런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을 이제 재료로 해서 한 전구 물질로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이 히스타민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뭐 장이나 어떤 아니면 중추신경계나 뭐 상당한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어떤 그 뭐 비염이나 아니면 감기나 이렇게만 설명하기가 참 힘든 그런 어떤 물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.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이나 아니면 어떤 면역 염증 반응, 장 기능 조절이라든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와 진짜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멀미 하실 때 드시는 그런 어떤 멀미약들도 이 항히스타민제 일종이거든요.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항히스타민 종류 중에 중추신경계에 조금 더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로서 이게 멀미약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의문이 났던 거는요. 사실 세로토닌도 마찬가지고 히스타민도 마찬가지고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물질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생명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키는 경우, 특히 이런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급격한 과민 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을 때에 이 항히스타민제를 주사제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? 이 물질 자체가 우리 몸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 건가? 아니면 이런 물질을 분배하게끔 만드는 또는 이러한 물질에 과민해제끔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그런 어떤 뭐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떤 이제 먹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좀 접촉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이 문제일까?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약물들은 사실 대증요법이잖아요. 그래서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? 무엇을 치료를 해야 될까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음,
이처럼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에서는 이런 대증적인 요법 이외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분명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,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우선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드시려고 하고 어떤 시술을 더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더 처치를 더 하려고 하고,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내는 연습,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히스타민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, 이러한 히스타민이 너무 급격하게 과량으로 분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이런 히스타민의 불내성이 생긴다든지, 그러니까 좀 과민해지는 거죠. 약간의 히스타민의 상승만으로도 내가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히스타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히스타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.